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땅풀 5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이라이트죠. 오늘 정치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제는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5개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합니다. 하루 하고 인조 표결을 하지 않죠.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 동안 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고 국회 인준 표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죠. 앞서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지 않으니 국회에서 그 인사청문회 합의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허점투성이 인사검증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은 그냥 이렇게까지 임명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박범계, 황희 이런 여러 사람들 그냥 임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29명을 국회,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 인사를 강행을 해버렸는데,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5명 무더기로 다 하면은, 그 중에 5명 중에서 3명은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30호, 31호, 32호, 야당 패싱한 장관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일보 문정부 이번에도 야당 패싱 30번째 장관급 임명 강행 나오나? 강행하겠죠. 지금 그 여당 일각에서도 야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이번에 새로 송영길 그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죠. 원내대표도 윤호중 새로운 원내대표 출범하고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의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좀 여론을 귀담아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기류가 있지만은 글쎄요.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반대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적격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건도 일단 고민이 있겠죠. 논란의 3인 김혜숙, 박준영, 노형욱 3인 어쩌나? 자, 이 3인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면은 오늘 내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다음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 원내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당 지도부는. 그렇지만 청와대는 여당과는 지금 입장이 다르죠.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한두 명 낙마시키면은 대통령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대로 밀어붙여.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의 아무리 영이 안 쓴다고 해도 일단은 호흡을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원내대표 윤호중은 친문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3인 청문보고서 강행 때는 국무총리, 검찰총장 청문회 불똥이 예상됩니다. 야당 동의 없는 32번째 임명도 부담이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이철이 시험대다. 일부 친문의원은 아니야, 임명 강행해야 돼. 대통령에게 부담 주면 안 돼.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정무수석 이철이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 인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편 챙기기. 해전문 인사, 그리고 그런 것이죠. 오늘 동아일보가 그 실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임기 4년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4주년이 특별히 따로 취재를 했습니다. 장차관급 고위직 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종의 코드 인사 39.2%가 코드 인사였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문재인 정권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썼는데 장차관급에서 자 거기서 전문 관료들은 전문 관료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죠. 전문직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것을 꼭 필요한 그런 자리를 빼고는 전부 다 문재인 정권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채웠다. 내 편으로 채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부터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장차관급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분석을 해보니 고위직 401명 중에 157명이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청와대나 어떤 고위직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자, 그래서 독식을 거의 한 거죠. 여기서 39.1%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전문 관료입니다.
전문 관료들, 그리고 전문 관료를 써야 되는 자리에도 이 코드 인사가 막 남발이 된 그런 정황이 나온 것이죠. 시민사회단체 출신 포함해서 40%가 육박하고 있다.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 39.2%입니다. 자, 이 동아일보 3면에서는 이 또 해전문 인사가 나옵니다. 고위직 66명이 2번 이상 발탁됐다. 문재인 4년 동안 2번 이상 발탁됐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3번 돌아가면서 해전문처럼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 4번,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3번, 4년 동안 4번, 1년 동안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요직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전문 본인 편, 자기 편 해전문입니다. 황덕수는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캠퍼 여당 출신 38명, 문정부 4년 자리 바꾸며 요직을 맡았다. 뭐 역대 정권도 이런 것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인사 편중,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출신별로 편중되고 친노, 친문 또 따로 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내 편, 내 곁에 이런 인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가장 전형적인 최근에 단행된 인사 중에 하나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죠.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을 다 보필하면서 정권 수사, 권력에 대한 윤석열이 주로 했던 권력 주변 수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위로 특허를 했는데 끌어올려서 지명을 했습니다. 임무는 뻔하죠. 김오수의 임무, 그러니까 미션, 청와대가 내리는, 문재인이 내리는 미션은 뻔한 겁니다. 임기 2년인데 1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새 정권이 들어서서 구정권, 과거 정권을 수사를 할 때도 그거 못하게 막아라. 이 미션을 갖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제 이 정가 그리고 법조계 주변에서 조금 미묘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믿는 도끼 김오수의 발등을 찍힐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오수가 검사 본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특히 정권 임기 말에 검찰총장까지 됐는데 어쨌든 됐는데 끝까지 지금 정운원 정권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지금까지 본인이 방탄검사라는 오명을 썼으니 지금부터 제대로 수사를 해서 본인과 검찰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김오수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본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 자, 일단 김오수 내달 초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 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연루가 됐다 해서 서면 조사까지 받았죠. 자, 이런 것이 일단 인사청문회에서는 쟁점이 됩니다. 인사청문회 윤석열 배제하고 조국 수사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또 추미애 옹호한 차관 시절 행보 이런 것이 논란이 될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을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일보 12면을 보시면은 김오수의 관점 이래서 신뢰, 검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보내지만 검찰 내부 믿음이 중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 내부의 믿음이 중요하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검찰 내부의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년 동안 검찰 내부가 갈라졌죠. 정권 방탄, 정권 수호 이 검사들과 이성윤을 비롯해서 이 김오수 본인도 포함됐고 그리고 정권 수사하는 윤석열, 한동훈으로 갈라졌고 결국은 한동훈, 윤석열은 다 결과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정권 검사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는데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 신뢰는 국민으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검찰 내부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신뢰받는 검찰은 이 신뢰받는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민생 중심 검찰이나 공정한 검찰에 앞서서 내세운 검찰상, 이성윤이 내세운 검찰상입니다. 그래서 권력 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생겨난 진영 논리가 검찰 내부 구성원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졌던 최근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김호수가 내부 신뢰 회복을 통한 조직 안정을 말하는 것은 결국 일선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반성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본인이 여태까지 정권에 충성해왔던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김오수가 내부 신뢰 회복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수사와 인사의 정상화로 해석하고 있다. 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지금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해야 될 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죠. 거기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중 차단막을 치도록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옷을 벗기든지 한직으로 보낼 것이냐, 옷을 벗길 수는 없죠. 한직으로 보낼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는 문재인 정권 전에도 잘 나가는 칼잡이 검사였고, 현 정부에서 좀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때 받아쓰기 검사 해서 문재인은 지시를 하는데 받아쓰는 장면이 신문 일면 톱에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본인과 검찰 조직을 위해서 문정권 말기에 명예 또 위상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검사 선배,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로 되어 있죠. 홍준표 의원이 김오수에게 건네는 충고가 있습니다. SNS에 본인이 글을 올렸는데 많은 언론에서 인터넷판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에게 마지막 남은 검찰 자존심 지켜라.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 곧 끝난다. 같은 검사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승진하기 위해서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권이 이제 끝난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지켜서 수사 제대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권력 수사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총장이 되면 권력에 된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과거에 설론모신 사건 수사를 하면서 어떤 YS 정권에서 신뢰를 받아서 정치인이 됐죠. 자, 어쨌든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때 YS가 박철원 같은 정적을 쳐내기 위해서 설론모신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시를 했고 홍준표가 앞장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되면 권력이 된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지막 남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라. 검찰의 존재 이유는 정의 구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권은 공수처와 경찰에 다 뺏기고 검찰이 1호 수사기관으로 전락을 했는데 이제 퇴직한 후에 변호사도 어렵다. 이런 검찰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검찰 몰락했다. 사냥개 노릇, 불독 노릇을 한 업보다. 새롭게 지명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부디 이런 검찰은 만들지 말기 바란다. 자, 여기서 살짝 윤석열,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도 살짝 비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김오수가 권력수사, 남아있는 권력수사 어떻게 할지 그것도 관심인데 한국일보가 오늘 그것을 짚었습니다. 김오수호 권력형 수사 향배, 김오수 정권 방패막이 꼬리표대나 월성원정 수사 등 시험대. 자, 김오수가 정권 방패막이로 불렸던 그 꼬리표를 앞으로 1년 동안 뗄 수가 있을까? 자, 어쩌면은 임기 후 1년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라도 뗄 수가 있을까? 그때는 떼지 않으려고 하면은 교체되겠죠. 아무리 임기제지만은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쨌든 지금은 이 정권 방패막이 꼬리표를 떼려면은 지금 월성 원전 수사,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월성 원전 수사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있고, 또 김학의 수사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직 수사가 지금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월성 원전 수사죠. 월성 원전 수사인데 청와대와 정권 실체를 균형하는 수사, 이것이 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것은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최이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전 비서관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이 김오수가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
유광철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김학의와 관련된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여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태풍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자, 만약에 이 사건들을 김호수가 지금부터 수사를 막 하기 시작을 하면은 좀 그 주변에 대해서 이것은 이 대선 전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 정권의 이 도덕성을 다시 파헤치는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민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가 이 사건들을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윤석열과 가깝다고 했던 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서 뭐 변호사를 윤석열에 소개시켜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윤석열 장모 사건, 또 부인이 관여된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이 사건들도 만약에 김호수가 정말 방탄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윤석열의 이런 사건들을 또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가 정권 방편막이 꼬리표를 떼느냐 아니면 꼬리표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엄중한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파급 효과를 미치죠. 그런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정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김호수가 검사 본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진혜원 그 검사가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김호수가 지명된 데 대해서 죽 쏘서 개줬다. 죽 쏘서 개줬다. 그런 표현을 했죠. SNS에서. 이것은 물론 본인의 사감, 과거에 징계를 받을 때 징계위원이었던 김호수에 대한 사감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실제로 죽 쏘서 개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김호수가 끝까지 방탄검사 역할을 해도 퇴임을 하면, 문재인 정권이 또 퇴임을 하면 여러 의혹들이 다시 덜쳐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여전히 정중동이고 그 사이에 다른 범야권의 다른 잠룡들이 기저귀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염두에 둔 플랜 B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일보는 오늘 윤석열의 최근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문법 아닌 본인 페이스로 정치하는 중이다. 윤석열은 본인만의 페이스로 지금 정치하는 중이다. 왜 자꾸 여의도 정가에 나와서 빨리 국민의힘에 가든지 뭐 하지 않고 제3의 지대를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윤석열식 정치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서 공부하고 상황을 탐색을 하고 또 야권이 질서 재편이 되면 그때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까를 얘기하기 전에 그와 연합하려는 세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존의 여의도 문법대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다른 잠룡들이 기저귀를 켭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경제신문 두 군데,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에서 대권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원희룡 제주도 지사입니다. 자, 제주지사로 7년간 나는 맹훈련을 했다. 민생 경험 없는 윤석열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차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 있지만 검사 생활밖에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나는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따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불공정 청소만 해오던 사람이다. 민생, 미래, 통합 능력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간은 오고 있다. 자,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여당에서는 벌써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청년들에 대한 지지율이 여건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청년을 유혹하는 기본 시리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억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전부 다 정세균의 씨앗 통장, 이렇게 서로 청소년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죠. 공약들을 남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방싸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방싸움. 도로 영남당이다. 그러면 영남이 이 국민의힘의 가장 뿌리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아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탈영남을 해야 된다. 원내대표도
영남 출신이 됐으니 당대표에는 비영남이 돼야 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표 경선은 유권자들,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면 될 문제죠. 영남이냐 비영남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간 땅풀이었습니다.